이거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먼저 해놓는데 교과서에서 시험 문제를 틀려온다? 그럼 이건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교과서 관련 문제를 틀리면 이건 진짜 완전 역효과예요. 원래 요 시즌에는 모의고사랑 자기 기본기 실력을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생님이 교과서를 먼저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부분에 대한 건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맞춰 오셔야 돼요. 이거는 다 받은 거죠 지금? 안 받은 사람 없죠? 근데 없는 사람은 선생님이 또 다른 복사한 걸 줄 거예요. 안 가져온 사람들은 이거 먼저 가져오세요. 여기다 있죠? 네, 제 시험 나는 만점이에요. 자, 갑니다. 자, 이제 교과서 본문 정리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가봅니다. 앞에서부터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리 이번에 하는 7과랑 8과는 지문 자체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중간고사보다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가봅니다. 자, 먼저 Discover from Nature 그래서 자연으로부터의 발견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갑니다.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Your mom taking you to a doctor's office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your mom이 목적어로 쓰이고 그 뒤에 taking ing 쓰고 있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 your mom은 뒤에 있는 taking을 뒤에 있는 taking을 설명하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릅니다. 이때 나오는 의미상의 주어 your mom은요.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게 되면 your moms라는 형태로 이렇게 소유격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선생님이 내신 대비 교과서를 먼저 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한 가지가 있냐면 모든 내신 대비에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어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든 내신 대비 할 때마다 그 어법들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 미리 치는 교과서에서는 기본적인 어법에 대한 정의 설명을 할 겁니다. 왜 이 자리에는 S가 붙는지, 왜 여기에는 ED를 써야 되는지, 왜 S를 안 붙여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 문법 때문에 고생을 안 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여기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ing라는 동명사를 쓰고 있는 거고요. 영어에서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는 뭐를 쓸 수 있어요? 동명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로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이라는 애를 쓸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your mom은 목적격으로 쓰인 거고요. 이 목적격을 선생님은 무슨 격으로 바꾼 거예요? 소유격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your mom을 쓰든 your moms를 쓰든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remember를 쓰면서 그 뒤에 ing를 써야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이미 일어난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자리에 to take를 쓰면 바로 또라이 소리를 듣는 거고요. to take 쓰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기억하십니까? 당신의 엄마가 taking you to a doctor's office 이때 take는 데려가다라는 뜻이고요. 당신의 엄마가 데려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You, 당신을 to a doctor's office, 의사의 사무실로 데려간 것을 기억하십니까? 즉, 병원으로 데려갔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고요. 자, the doctor decided, 의사는 결정했습니다. decide to 부정사를 써서 뭐뭐 하기로 결정하다. 항상 decide는 뒤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죠. give you some medicine. 당신에게 약간의 약을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밑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자, she rolled up. 여기서의 she는 누굴까요? 엄마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이때의 she는 엄마가 아니라 앞에 있던 the doctor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당연히 앞에 있는 the doctor는 남자일지 여자일지 모르죠? 근데 여기서 she라고 하면서 의사가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roll up이라고 하면 말아 올리다 라는 뜻이었고요. 뭐를 말아 올린대요? Your sleeve, sleeve는 소매.
당신의 소매를 말아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and gave 그리고 줍니다. 요 gave는 병렬 구조로 앞에 있는 rolled와 병렬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의사가 당신의 소매를 걷어 올리고 그리고는 줍니다. 누구에게? 당신에게 a shot. 여기서 a shot은 당연히 주사죠. 주사를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gave는 gave you a shot이라고 해도 되지만 똑같은 의미로 inject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inject가 투입하다, 넣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give you a shot 또는 inject you a shot 서로 같은 말이고요. 자, 그러면서 in the upper arm이라고 했죠. 위쪽 팔에 이렇게 주사를 줍니다. ouch, 아야 라는 말이고요. 자, that hurt라고 하면서 이때 hurt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 hurt는 아프다 라는 뜻의 자동사로 쓰이고요. 우리 hurt는 3단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hurt로 3단 변화가 똑같죠. 당연히 글 전체적인 흐름상 이때 hurt는 무슨 시제고요? 과거 시제고요. 그래서 s 붙이는 순간 바로 틀리는 겁니다. 일반 동사의 s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 붙이는 거죠. 얘는 시제가 과거라 s 붙이면 바로 틀려요. 그러면서 didn't eat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당연히 여기서는 이 자체가 앞에 있는 that을 받는 거고요. 부가 의문문이라고 불리어지는 애죠. 그렇지 않았나요?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부가 의문문을 쓸 때 주의할 점은 항상 뒤에 대명사라는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앞에 있는 that을 그대로 가져와서 didn't that 이러면 바로 틀립니다. 앞에 사용된 that은 부가 의문문을 만들 때 항상 is로 바꿔 써줘야 돼요. 그리고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 didn't 자리에 뭘 써도 안 돼요? 현재 시제로 don't를 써도 안 되고요.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 계속 이어가 봅니다. 아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옛날 얘기를 계속 끄덕이고 있죠. 자, 그러면서 뒤쪽으로 넘어가서 자, 와디트라는 표현에다가 네모칸 한번 쳐주시고요. 자, 중간고사 때라면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만 기말고사라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와디프라는 표현은 만약 뭐뭐라면 어쩔까라는 표현으로 해요. what 뒷부분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what would happen 이라는 표현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what would happen 무엇이 일어날까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에 if 쓰면서 if a shot given in the arm 팔에 투입되어진 주사가 didn't hurt 아프지 않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라, if라는 접속사를 썼는데 시제를 didn't 과거로 썼죠. if절 속에 과거 동사를 쓰면 얘를 뭐라고 불렀어 우리? 가정법 과거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what would happen과 여기에 있는 didn't를 정확하게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이때 didn't 자리에 뭘 쓰면 안 되고요. don't를 쓰면 바로 틀립니다.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이렇게 팔에 넣어진 주사가 아프지 않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의 give는 앞에 있는 샷을 수식하는 거고 주사의 입장에서는 주사가 넣는 거야? 넣어지는 거야? 당연히 넣어지는 거죠. 그래서 giving이라는 ing가 아니라 given이라는 형태의 pp를 쓰고 있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서 뒤에 부분에 왜 글쎄요, maybe, 아마도, maybe는 아마도 in the future, 미래에는 it won't 그러지 않을 겁니다. want 뒤에는 당연히 뭐가 생략된 거고요. want 뒤에는 당연히 뭐가 생략된 상태? hurt가 생략되어 있는 상태죠. 아프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때 이세 밑줄 치고 이시 가리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shot given in the arm 이 부분을 받고 있는 이시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질문 별도로 할 거 없죠? 자, 계속합니다. 아니 근데 계속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자, 그러면서 뒷부분에 some scientists 몇몇 과학자들은 이라고 얘기를 했죠. 전체 범위가 얼마인지 몰랐으니까 여기서는 some이 scientist를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몇몇 과학자들은 have been studying 연구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애죠. 우리 현재 완료 진행형은 시작은 언제고요? 시작은 과거고요. 지금은 이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을 때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have been studied pp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 자리에 bean이 빠져도 안 됩니다. 또 교화지선에서 좋아하는 어법 잘못된 부분 찾아 올바르게 고치시오. 이 유형으로 나오기 딱 좋아요. 그래서 have been studied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럼 이 문장은 두 가지 형태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얘는 똑같은 문장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some scientists 그러면서 이 자리에 studied how서부터 knowing까지 이렇게 한 문장을 던져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 some scientists are studying how서부터 knowing까지를 똑같이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때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한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 당연히 some scientist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뒤에 부분에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거니까 have been studying 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요. 현재 완료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주관식 문제로 얼마든지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과거 시제 하나 던져주고 현재 진행 시제 하나 던져주고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뭐 지문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some scientists 몇몇 과학자들은 have been studying 연구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how the lowly mosquito is able to bite us without us knowing 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앞에 study가 연구하다 라는 의미의 타동사죠. 뭐뭐를 연구하다가 말이 되잖아요. 그럼 타동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니? 목적어가 필요하죠. 목적어가 필요한 자리에 의문문은 재빈아 무슨 의문문 써야 돼? 간접 의문을 써야 되죠. 우리 간접 의문문을 쓰는 자리와 직접 의문문을 쓰는 자리 헷갈리면 안 돼요. 당연히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 개념 잡고 갈게요. 영어에서는 의문문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간접 의문문이라는 애들과 직접 의문문이라는 애들이 있죠.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명확해요. 일단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어떻게 되고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의주, 동의 순서를 써야 되고요. 직접 의문문의 어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의, 동, 주의 어순이 되죠. 이 어순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럼 당연히 언제 간접 의문문을 쓰고 언제 직접 의문문을 써야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죠. 영어에서 직접 의문문은 일단 직접 의문문에는 항상 뭐가 존재해요? 문장 끝에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직접 의문문 자체가 그냥 한 문장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의문문 자체가 한 문장을 이루고 있을 때 직접 의문문을 쓰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간접 의문문 의주동은 어떨 때 쓰는 거고요. 얘는 한 문장 속에 뭘로 쓰일 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고 있을 때 의문문 자체가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 한 가지로 쓰이고 있을 때 간접 의문문 의주동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에 쓰이는 의주동 간접 의문문은 뭐에 걸리는? 하동사 스터딩에 걸리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how, 이 how가 의문사, the lowly mosquito가 주어, is가 동사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자리에 how is the lowly mosquito 이렇게 나오면 바로 틀리는 겁니다. 어떻게 lowly, 자 이때 lowly는 humble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잘것없는 모기가 is able to bite us 우리를 물 수 있을까요? be able to 부정사죠. 동사 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었고요.
우리를 물 수 있을까요? Without us knowing 이라고 얘기를 했죠. without을 뭐뭐하는 것 없이 라는 의미의 전치사고 전치사에 걸리는 목적어는 무조건 동사 쓸 때 동명사 써야 되죠. 근데 아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두 가지라고 했죠. 뭐하고 뭐? 소유격과 목적격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는 무슨 격 쓴 거야? 목적격. 그럼 얘를 똑같은 표현으로 바꾸면 뭐로 바꿔도 돼? 아우어로 바꿔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가 아는 것 없이, 즉 우리가 모르게 어떻게 하찮은 모기가 우리를 물 수 있는지를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제는 is라는 현재 시제를 썼죠? 왜? 모기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무는 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일반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시제를 현재로 써준 겁니다. 이 문장은 형광펜 있는 학생들은 형광펜 쫙 들으시고요. 외우세요. 이 문장은 어순배열이나 어법 주관식 가능성 겁나 높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확실하게 다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문장은 암기를 해주시고요. 암기 문장은 일단 다음 시간에 같이 테스트를 할게요. 암기 문장은 다음 시간에 단어 시험 보면서 선생님이 밑에 넣어놓고 어순 배열 시험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형광펜 쳐놓으시고 암기 배열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뒤쪽 부분까지 해서 본문 한 달간 먼저 마무리를 해놓읍시다. 뭐 한 문장만 더 넣고 친데 뭐. 자, 그러면서 뒤쪽에 자, when they figure out the secret라고 얘기했죠. 자, when they 당연히 이때 they는 누구를 가리키고요? 앞에 있던 some scientist를 가리키는 거죠. 이 몇몇 과학자들이 figure out, 자, 우리 figure out은 알아내다 라는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으로 find out 또는 똑같은 표현으로 한 단어로 discover 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when they, 이 몇몇 과학자들이 figure out, 알아낼 때 뭐를? the secret, 그 비밀을 알아낼 때 어라? 그럼 지금 아직 이 비밀은 우리가 알아내지 못한 거죠. 그럼 이 비밀을 알아내는 건 당연히 시제가 뭐가 돼야 돼? 미래가 되는 거죠. 근데 위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이거 못하죠? 여기에 뭐를 넣어줘야 돼? 위를 넣어주면 바로 싸다고 만든 겁니다. 이때 위를 넣어야 되지만 누구 때문에? when이라는 이 시간 접속사 때문에 위를 넣을 수가 없죠. 영어에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속에는 위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까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 써보세요. 시간, 조건,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래서 절대로 미래 시제 will이 들어가면 안 돼요. when 때문에. 그래서 when they figure out the secret, 그들이 그 비밀을 알아챘을 때 여기서의 the secret에 밑줄 치고 본문에서 찾아 우리말로 설명하시오. 뭐라고 하면 돼요? 하찮은 모기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발견할 때 the doctor's shot, 이 의사의 주사는 might become, 이때 might 보고 또 낚이면 안 돼요. 선생님 might는 may의 과거 시제 아닙니까? 그럼 이건 과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재입니다. 이때 might는 뭐의 의미를 가지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는 현재 시제예요. 대신 may보다 might는 추측 가능성이 조금 더 낮은 것 뿐입니다. 이때 might 썼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may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대신 may보다는 might가 조금 추측 가능성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may 같은 경우는 추측 가능성이 50대 50인 거고요. might는 49대 51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 might는 현재예요? 현재예요. 여기는 may를 써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의사의 주사는 might become a painless, 당연히 LSS를 붙이면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이죠. pain은 고통이니까 고통 없는 procedure는 절차, 과정, 고통 없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this is what biomimetics is about 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부분 역시 형광펜 칠하시고 한 번 더 암기. 그래서 이 문장도 어순배열 암기 하나 더 갈 겁니다. This is, 이것이 what biomimetics is about. 자, biomimetics라고 하면 여기에 생체 모방술이라는 뜻이고 생체 모방학,
주의할 점은 s가 붙어서 복수 같아 보이지만 생체 모방학이라는 학문명이거든요. 영어에서 학문명은 s로 끝나도 무조건 무슨 취급? 단수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is what biomimetics is about. 이것이 생체 모방학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주의할 점은 is about을 쓰면서 about에 걸리는 목적어가 오는 불완전한 문장이죠. 목적어가 오는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없어요? 선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뭘 쓴 거고요? what을 쓴 거고요. 그럼 이때 what은 똑같은 표현으로 뭘로 바꿀 수 있고요?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본문 1이 끝납니다. 그럼 이 본문 1의 제목이 뭡니까? 또는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야, 이 본문 1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 부분에 모기한테 물리고 엄마가 다 병원에 데려가고 이런 얘기 왜 한 거야? 생체 모방 기술이 뭔지 설명하기 위한 글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목적은 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재 오른쪽에 보면 글의 제목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여기 제목 한 빵 쳐놓으시고요. What is biomimetics?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일단 금요일까지 나가는 숙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이거 하나씩 갖고 뒤로 넘겨주세요. 하나씩 갖고 뒤로 넘겨주세요. 자, 지금 받은 게 우리 이제 보시면 오늘 딱 요 한 단락 한 거죠. 지금 요 한 단락 해석만 해오시면 됩니다. 요 한 단락 본인이 해석을 해오시면 돼요. 대신 해석할 때 제발 동사 맨 끝으로 오게 의역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직독직해로 해석을 하세요. 주어는 동사한다, 형용사하게, 부사하게 이런 식으로 동사가 주어 다음에 오도록 직독직해 해석을 해오세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네,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 한 페이지 해석해오기 숙제랑 오늘 나간 마수 2강까지 풀어오기 요 두 개가 우리 숙제인 겁니다. 단어는 당연히 두 번째 페이지 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이, 단어는 두 번째 페이지 기본으로 가겠죠? 오케이, 자, 단어 제시험 봐야 되는 사람들만 남으시고 인사하고 갑시다. 차렷, 경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